이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영장 또 발음 방금 영장이 영땅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하네요. 제가 해놓고도 영땅 전담 해설 법무부인 동아리 이정열 사무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장 관련해서 해설 많이 해왔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특정한 뭐 시간, 장소, 방법, 액수 다 나와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해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쪽은 줬다고 하고 한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그 피의자,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피의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 이제 세 가지죠.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받은 적 없다.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일 수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법적으로 취급되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난 받지 않았다고 같은 그 취급을 받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책임은 이 검찰에게 사람이 받았다라고 주장한 쪽에 있으니까. 그죠.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경우에 그땐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난다. 내가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나갈 때 그럴 때 사전 작업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의미가 있고요. 사실 어차피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판사가 취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특활비 관련해서 영장은 다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트렌드를 큰 틀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쪽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리고 검찰에 진술한 바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돈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받은 쪽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고 액수 따지겠지만 판사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영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사실관계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법적인 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두 개로 가는데 지금 이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이게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직무 관련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아까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나오진 않았는데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에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또 등장할까봐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이번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려하시는군요.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MBC에선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다스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다스 관련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시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 이 개인적인 이제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예. 그러면은 아주 축소돼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정말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해왔고 관리를 해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부분, 지금 이 다스 그 변호사 선임료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 국정원이 뇌물을 줘야 될 특별한 직무 관련성은 별로 그렇게 뚜렷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줬다고 달라 그래서 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거는 이제 돈을 줬냐 안 줬냐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지 법적으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따지긴 하지만 지금 돈을 수수했느냐가 먼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니까. 네네.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장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구속영장은 너무나 엄격하고 축소되게 지금 되어왔었거든요. 네. 게다가 김백준 씨는 만약에 구속된다면 그 다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순서가 차곡차곡 이제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그 윗단계인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까지 갈 텐데 이 지금 첫 단계가 차단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무 관련성 과연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할 때처럼 그렇게 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 영장전담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발부돼야 하는데 지금 영장 서울중앙의 영장이 이때까지 보여왔던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전례를 볼 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발부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결과 가지고 또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이었습니다.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일 수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난 법적으로 취급되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난 받지 않았다고 같은 그 취급을 받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책임은 이 검찰에게 있는 받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니까. 그죠. 예,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경우에 그땐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난다. 내가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나갈 때 그럴 때 사전 작업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의미가 있고요. 사실 어차피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사가 취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특활비 관련해서 영장은 다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트렌드를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예, 이게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직무 관련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아까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예,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 나오진 않았는데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에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또 등장할까봐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이번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려하시는군요.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MBC에선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다스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은 이 다스 관련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시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 이 개인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예. 그러면은 아주 축소돼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정말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해왔고 관리를 해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부분, 지금 이 다스 변호사 선임료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 국정원이 뇌물을 줘야 될 특별한 직무 관련성은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 그래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쪽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리고 검찰에 진술한 바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돈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받은 쪽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따지고 액수 따지겠지만 판사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영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관계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법적인 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두 개로 가는데,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이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영장 또 발음 방금 영장이 영땅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하네요. 제가 해놓고도 영땅 전담 해설 법무부인 동아리 이정열 사무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장 관련해서 해설 많이 해왔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국정원 직원이 특정한 시간, 장소, 방법, 액수 다 나와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해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쪽은 줬다고 하고 한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피의자, 돈을 받았다는 피의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 이제 세 가지죠.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받은 적 없다.